자, 우리 이제 518페이지 있는 그 표를 같이 한번 좀 보는데, 거기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죠. 자치의 의미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사회계약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크고, 권한의 부여 방식은 개별적 수권주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자치단체의 성격이 단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일적이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그 자체로서의 성격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중앙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입법이나 사법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사법이나 입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행정에 의한 통제,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한번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입법으로서 법으로서 통제를 한다든가, 그거를 위반했을 때 사법부가 나서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위에 행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간섭질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형 받으시고, 단체자치형은 독일, 프랑스, 일본 항공 나왔고, 전래권설 나왔습니다. 자치권의 본질이 좀 다르지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치의 중점을, 주민자치는요 주민하고 관계를 더 중시하는데, 여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하면 권한을 떼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와의 권력관계가 중요하고, 법률적 차원에서의,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주니까 법률적 차원에서의 자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포괄적 위임주의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 위임주의 말씀드렸고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있다 그랬죠. 그 이중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로부터의 하급기관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서의 성격도 있다. 그리고 이제 통제는 행정통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둘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구조, 그래서 기관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의 이제 구조로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관 통합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요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거예요. 이게 의원 내각제의 구조,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걸 기관 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원 내각제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잖아요. 여기는 입법부가 행정권력을 장악하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있을 적에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해 주면, 지방의회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를 이제 선출하거나 혹은 임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자체장을,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 우리식으로 그냥 쓸게요. 지자체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요 어떻게 더 하냐면은, 이게 지자체장 여기가 지방의회 의장 있죠. 의장이 겸직을 하는 등, 의장의 겸직 등, 이렇게 쓸까요? 의장이 겸직하는 모델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델. 그게 의원내각제스럽잖아요. 의원내각제는 이런 거라니까. 영국에서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선을 치르기 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얘네 하원의원 선출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있거든요, 주요 정당이. 얘네들이 미리 총리 후보자가 다 결정돼 있어. 총리 후보자는 그 당의 당수예요. 당수라는 표현 알겠어요? 당대표. 당을 이끌고 있는 당수가 총리 후보자. 이 사람이 진두지휘에서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특이하게요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있어요. 섀도우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이 뭐냐? 그림자 정부. 섀도우 캐비넷은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이번에 과반 이상 확보하면 총리는 이 사람이다. 그럼 보이잖아요. 당 대표. 그 사람이 총리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장관은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사전에 다 발표해서 공유해놔.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야, 일단. 그래 놓고 이제 어때요?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 아, 이번엔 여기에 낫겠는데 여긴 여기에 낫겠어. 왜냐하면 여기는요, 의원내각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반을 확보한 정당의 당수와 그 다음에 또 짬밥 좀 되고 뭔가 유능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참신성이라도 있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각 진영을 쫙 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총선에서 딱 이기면 확정, 거의 이런 거예요. 왜? 어차피 의회에서 표결할 텐데 의회 자기네가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찬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해버리는 구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섀도우 캐비넷을 강조하냐면, 얘네들의 정서에서는 이게 책임 정치, 책임을 근데 총리 혼자 지냐? 아닙니다.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연대 책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의사결정할 때, 혹시 영국 영화에 그 총리 나오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얘네 총리 관저가 그냥 길 앞에 있죠? 총리 관저 길 앞에 있어. 우리처럼 막 저렇게 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접근하면은 막 이렇게 저기 뭐 경호실 직원들이 와가지고 어디 가세요? 막 물어보고. 옛날엔 그 앞에 통행도 안 됐습니다. 그거 언제 풀렸더라? 그거 풀린 게 언제더라? 뭐 십몇 년밖에 안 될 거야. 그 앞에는요, 아예 검문을 했다고요. 검문을 하고 못 다니게 하고. 옛날에 뭐 김신조 사건이라고 알죠? 김신조 사건 이후에는 그 인왕산 뒤도 다 차단해 놨잖아요. 인왕산도 개방한 게 그거밖에 안 돼. 응? 거기 등산이 안 되는 데였잖아요. 올라가면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응?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열려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막 해요. 시위도 하고 그 앞에 가면 진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저기 청와대가 보이지만은 막 달려가도 5분 이상 달려가야 될 정도 거리야.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바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위, 이런 것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위를 이걸 존중하는 형태의 정서가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체자 같은 게 이런 거야. 이거 최초로 도입한 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도입할 때는 자기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글쩍글쩍글쩍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왕이 없잖아. 그래도 영국에는 형식적 왕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는데 우리는 왕도 없고 새롭게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왕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출하는 사람을 만들어 볼까? 뭐 이게 대통령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을 약간 절반 정도의 왕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힘을 빡 실어주고, 국민이 직접 또 선출을 했으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응? 그래갖고 힘도 세고 말이야. 국가 원수도 하면서 행정수반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주도를 사실은 잘 못하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요, 대통령제 하면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제 도입했는데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 나라, 겉으로는 다 지네 민주주의라 그러지. 북한도 민주주의라 하는데 뭘 국호 아니야? 국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 없고, 진짜 민주주의를 하느냐, 이걸 봤을 때 대통령제가, 인도네시아가 대통령제예요. 독특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들어본 바 없지 잘. 필리핀은 어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필리핀은 들어봤죠? 두테르테 뭐 이런 애 들어봤잖아요. 두테르테 경찰한테 야, 그 길거리에서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쏴 이러는 대통령이에요. 쏴라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놈 있으면 쏴라고 그래요. 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그 필리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민들이 또 환영식 하잖아요. 그 대통령과 또 이렇게 가서 꽃 전달하는 여성, 그런 것도 구태의연하게 그 남자 대통령한테 여자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좀 그만해야 돼, 이제 그런 것도. 근데 아무튼 간에 꽃을 갖다 주는데, 여자 갖다 주는데 갑자기 입을 맞췄어. 공개 속상인데.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으면요, 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그런 일을 하고도 대통령을 합니다. 예, 민주국가 맞습니까?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잖아요. 응? 80년대에는 얘네가 누구였지? 대통령. 키노였나 뭐. 그랬지. 그래갖고 그 이멜다라는 그 부인이 신발이 3,000켤레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관저에서. 장난 아니에요. 대통령제 주로 하는 나라들이 어디 몰려 있냐면
아메리카에 몰려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남미 쪽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얘기해봐요. 안 떠오르죠?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는. 우리나라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통령도 한번 이렇게 내보내보기도 하고,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여기서 뭐 논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국민의힘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관철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우리는 막 또 이렇게 우리가 아주 되게 액티버티하게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 혁명 막 이뤄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게 안 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계속 그 상태. 우리도 한동안은 암울했지.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시기를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그게 대통령제가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그렇지가 않아. 대통령 같은 존재가 없어요. 없고 대통령이 있더라도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장면내각 때 그때 의원내각제인데 대통령이 있긴 했잖아요. 윤보성. 근데 아무 힘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대통령 뭐 그런 시기였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의원내각제는요, 의회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의회가 무조건 의회가. 그래서 총리가 까불면 내보내버려. 그런 힘이 있어요. 내보내버려. 자기네가 내각 불신임이라는 걸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아까 영국 총리에다 그랬는데, 영국 총리 관저는 길 한복판에 있어. 길 한복판에 문 열고 들어가면 총리 관저야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소박해. 그리고 거기에요 강요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장소가 있어. 거기서 국무회의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기억나요?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심의했는데 의결도 하긴 해요. 의결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라고 돼 있어. 근데 그건 형식적이어서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이건 통과시킵시다. 그렇게 결정합시다. 자, 이거 의결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죽어도 반대입니다. 가능한가? 이게 가능해? 대통령제는 이게 안 가능해요. 아예 미국은요 우리보다 더해.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 그런 것도 안 해. 대통령이 필요하면 부르는 거예요. 야, 저기 국무부 장관 오라 그래봐. 그래가지고 물어봐. 아니 이번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알았어, 나가 있어. 그리고 결정하면 끝나.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막 그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국무회의 막 같이 해가지고 물어라도 보고 막 그럼 이거 통과시킵니다. 이러고 싹 보면 네. 그러고서 다 통과시키고. 그건 형식적이지만 의결은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심의는 한번 붙이잖아요. 심의는 하기 나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뭐 꼭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받아 적어 분위기였죠. 받아 적어. 그 대통령 국무회에 오면은 막 읽어. 자기가 준비해 온 걸. 그걸 뭐 옛날에 보니까 최순실이 써주고 뭐 또 그랬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읽고 나가. 그래서 막 받아 적어. 그래서 그때 그 장관들끼리 하는 얘기가 적자생존이라 그랬대요. 여기는 적자생존이다. 열심히 적어야 생존할 수 있다. 적자생존, 지시를 잘 이행해야 된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왜냐면 미국처럼 대통령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장관들한테 일방적 지시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는 써먹기 나름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 리더십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차별성이 부각됐던 게 처음에 그랬어. 국무위원들이 막 받아 적으니까 대통령이 일부러 그거 적지 말라고, 다 타이핑해서 줄 거니까 메모하지 말고 자유롭게 토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리더십 유형이 다른 건데 얘기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원래 많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는 되게 많아요.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막 반박 안 하고 잘 듣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긴 말 안 하고 그냥 불러주고 나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힘있게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은 어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하자고 달려든대잖아요. 토론하자. 그럼 왜 그러냐고, 이유를 말해봐라 그러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 스타일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연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원래 지식이 좀 많다 이런 뭐 느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학자스러운 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은 거기서 관련된 얘기를 쫙 이렇게 막
그 김대중 대통령이 초대해서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래 놓고 음식이 나는데 이 음식이 뭔 줄 아냐고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뭐 이탈리아에서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역사와 이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된대. 그런 얘기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있었는데 해박한 지식을 또 착 풀어놓고 그 김대중 대통령도 권위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나쁜 차원에서 막 강압적 권위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는 느낌? 옛날에는 그런 포장도 있고 옛날엔 정치인 그러면은 딱 그렇게 또 자리매김을 시키는, 요즘엔 다르죠. 정치인이 좀 친근하게 이렇게 막 되게 그런 느낌이지만 옛날에는 약간 그런 권위, 근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저기로 풍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요즘 같으면 투머치 토커 뭐 이런 거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의결할 때는 대통령이 딱 얘기하면 끝. 그냥 그대로 거의 표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표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상, 총리는 국무회의 사회자야, 사회자.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다 토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찬반을 우리 손들어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찬성이 더 많았으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미진한 점들을 우리가 보완합시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 구조.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지방의회가 의장이 직접 여기를 관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는 거. 의원내각제 형태. 자, 그리고 기관 대리평이 있어요. 기관 대리평. 여기 있는데 기관 대리평은요. 의원내각제 아니고 이건 대통령제. 지금 다 이제 설명됐죠. 이거 이해를 위해서 제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형태랑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이쪽이죠. 다 이쪽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이 말이에요. 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듯이 여긴 지자체장이지.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다 따로 뽑아. 맞아요? 지자체장을 따로 뽑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대립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둘이. 이게 기관 대리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래 놓고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를 이제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지방선거는 아까 이제 1995년부터 의회 의원도 뽑고 장도 뽑고 같이 뽑아요. 동시 지방선거라는 말로 막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가는데 여기 근데 임기가 몇 년이죠? 지방의회 의원이나 장들은 4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3년만 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3년만 해서 지금 짝수해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9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왜 그때는 그렇게 했냐면 95년이 딱 됐을 때가 지방의회 의원이 91년에 뽑았으니까 4년이 끝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년만 하고 다시 체제를 좀 4년 구조로 가자. 왜 그렇게 했냐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논의였어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지방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선거 임기 2년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도래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려고. 별 특별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별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그때는 또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어. 이게 선거가 많고 그러면은 경제도 영향 주고 정치가 과잉될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근데 뭐 그건 동의가 뭐 저는 크게 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논리에서 선거가 이렇게 딱딱 좀 맞아떨어져 2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 별개로 하더라도 이렇게 맞추자고 해가지고 그때 3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4년씩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가 내후년에 있는 거죠. 동시선거가 2022년에 이제 있습니다. 그죠? 지방선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보면
광역자치가 있고 기초자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 이래서 뽑는데, 광역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장을 뽑고 의회 의원들을 뽑겠죠. 의회 의원들을 뽑는데, 장을 뽑을 때 여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요, 시도지사요. 시도지사. 시장도지사. 됐죠? 시장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 광역자치단체다 그러면 뭐가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광역시가 있고요.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개 도가 있어요. 도가 있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합치면 17개예요. 17개. 여기가 6개, 여기가 8개니까 합치면 17개가 될 텐데, 요 단위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라 그래요. 여기 시장, 도지사 뭐 이래가지고 시도지사를 뽑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뽑냐? 우리 교육자치 하잖아요. 교육구가, 특별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교육감을 선출을 합니다. 이렇게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선거가 있는데, 의원선거는 지역대표를 뽑아요. 지역구 의원, 지역대표 의원 뽑아.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동네 출마한 사람 중에 1등한 사람 당선 뭐 이런 거.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정당 이름에다 투표해주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할당해주는 의원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도 뽑죠.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게 있어서 비례대표 의원도 뽑아요. 이렇게 뽑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의원이라는 거를 따로 뽑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오로지 제주에서만 합니다. 이거 아까 2010년도부터 교육감 뽑았다 그랬잖아요. 전국 단위로. 그때 한번 전국적으로 뽑았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거 뽑아서 이제 교육감 견제하라는 건데, 의원을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의원들이 교육감도 견제하고 다 하면 되지 뭘 굳이 따로 뽑아. 그래갖고 안 뽑아. 근데 제주도만 뽑아. 제주도만. 교육원을.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요 밑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요 밑에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밑에요. 자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있고 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서울특별시 밑에는 25개 자치구만 있어요. 25개 자치구만 있어요. 구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밑에는요, 자치구가 있고 일부 군도 있어요. 군도 있어. 생활권이 같다 그러면은 농촌지역인 군도 광역시로 편입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군 단위로 보면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원래 옛날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 강화군이었고 경기도 옹진군이었는데 은근슬쩍 인천이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내 경기도민으로서 좀 그런데, 뭐 그것도 뭐 우리 삶에 뭐 아무런 건 없고, 강화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기 뭐죠? 저 옹진군은 인천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거기 섬 지역은 경기도 일대 저쪽에 막 흐트러져 있지만은 옹진군이 섬만 돼 있잖아요. 원래 옹진군이 황해도예요, 황해도. 그래서 우리가 남겨져 있는 여기는 섬들인데, 섬만 있는 옹진군인데, 이 저 섬 지역에 그 옹진군이 있잖아요. 옹진군의 여기 생활권을 보면 배 타고 나오면 다 인천항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좀 뭐 이해가 되는데, 강화도는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가 있어요. 거기 같은 생활권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뭐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나 보지 뭐. 그래갖고 이런 데가 있어요.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이라고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광역시에 가도 기장군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들이 군인데 이렇게 이제 광역시 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도 밑에는요,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유의해야 될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요 밑에 기초자치를 하지 않아요. 기초자치를 안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단층제라 그래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중층제라 하거든요. 중층제인데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단층제예요. 제주도는 기초자치 하다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로 권한을 좀 일원화해서 끌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밑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걸랑요. 있는데 그 시는 이 시랑 달라. 이 시보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보다 밑에 급이에요. 제주도 밑에는 요 이제 자치 단위가 아닌 정도로 행정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행정 단위로서의 시가 있어요. 그게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치를 하지 않아. 또 뭐가 있냐면요. 도 밑에 시 있죠. 시 중에서 여기 중에서 50만 이상이 되는 시 있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 밑에요. 또 뭘 설치하고 있냐면 자치구 말고 행정구 설치가 돼요. 행정구 설치가 돼. 근데 이게 여기 시장이나 여기 구청장은 임명직이에요. 그냥 임명직. 여기에 이제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여기에 행정구는 어때요?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은 수원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읍면동이 있는 거예요. 읍면동. 그리고 읍면 밑에는 또 리도 있고 맞죠? 리도 있고 농촌 지역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와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누굴 뽑아요? 여기서도 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죠. 근데 여기 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치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 구청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원 있잖아요. 의원은 여기도 또 어떻게 되냐면 지역대표 의원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지역대표는 좀 독특하죠?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데 한 선거구에서 못해도 2명, 많으면 4명까지 뽑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3명 뽑아, 3명. 1, 2, 3등 당선. 여기는. 그래서 그걸 중선거구 제도로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뭐 행정학에서는 거기까지는 됐고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본 몇 표냐? 기본 몇 표예요? 1표, 2표, 3표, 4표, 5, 6, 7표 이렇게 됩니다. 7표가 되고 교육의원은 제주도만 뽑으니까 제주도는 몇 표예요? 1표, 2표, 3표, 4표, 5표 끝. 여긴 안 뽑으니까. 그리고 세종은 1표, 2표, 3표, 4표 끝.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십시다. 여기에서 임기는 다 전부 다 어때요? 임기는 전부 다 4년이에요. 근데 연임 제한이 좀 이제 걸려요. 여기 장은요 3년임까지만 허용해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임을 4연임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군포시라는 데에서 주목되는 시장이 있었어. 군포시. 그분이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고학을 해가지고 학력이 거의 뭐 검정고시 이런 걸로 막 이런 거 통과한 사람이 아주 입지전적인 분인데 이분이 있잖아요.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2번을 되더니 한 번 떨어지더라고. 한 번 떨어지더니 다시 나와서 또 됐거든요. 그리고 2번을 하더니 또 떨어졌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인데 봐봐요. 그럼 이 사람 몇 번 한 거예요? 4번 했어. 4번 군포시장을 4번 했는데 이 양반이 4번을 한 것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 제도의 특징은 연속으로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연장으로만 안 하면 돼. 연장은 3번까지만. 4번은 안 돼. 근데 그 4번을 건너뛰고 하면 돼요. 또 그래서 서울의 성동구하고 중랑구의 구청장들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어쩌냐면 이분들은 3번 하고
더 이상 출마를 못해서 쉬었어. 다음번에 또 출마했더니 또 뽑아줘. 그 정도로 신임을 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일 잘한다 이런 느낌이 확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보통 그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그 정도로 기초 저 자치단체장 했으면 그 다음에 보통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을 노린다든가 중앙무대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통상. 아니면 뭐 서울시장을 노려본다든가 뭐 호시탐탐. 근데 서울시장을 노리기에는 구청장 출신으로는 쉽지 않은 게, 이게 중앙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막 튀어내려오니까 여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한데, 어쨌건 그 다음 꿈을 꾸게 마련인데 그 사람들도 특이한 거죠. 3번 하고 한번 쉬었다가 또 나와.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제도가 그래요. 근데 의원자 들어가는 건 연임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은 의원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럿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래 해도 상관없어요. 주민들이 뽑기만 하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요즘 보니까 뭐 3선 제한하자. 저는 반대인데 국회에 노련한 사람들도 있어야지 협상도 되고 타협도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초짜만 갖다 앉혀놓고서 국회가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정당에서 뭐 그런 공약도 내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은 좀 뭐 별로다. 그게 별로다. 초짜를요, 우리가 항상요 50%씩 갈아치워, 국회의원을.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어때? 초짜 의원 갖다 놓으니까 좋아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저 정치 신이 맨날 발굴한다고. 그래서 다른 영역에 좀 인기 있다 싶은 사람은 씨가 말라. 국회에서 다 인물 영입을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 시켜놓고 그러는데, 이게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질이 맞는 스타일 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의원자 들어가는 건요,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막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막 얘기해, 나한테. 그럼 내가 그걸 대신 실현해 줘야 돼. 그게 적성에 맞아야 돼요. 적성에 맞아야 돼. 지역구 의원 나오면 어떻겠어요? 우리 동네 이것만은 안 된다. 당신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뭐 하고 있냐? 그런데 그게 지역 이기주의적인 거야. 그럼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로 돌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거 어깨띠 하고 이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에 맞아야 돼. 아니 그게 꼭 민주주의에서 꼭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게 체질에 맞아야 돼. 약간 공적인 이익하고는 또 조금 어긋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맞는 사람들이 좀 길게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 선택만 받으면 되지. 뭘 그거를 제한을 합니까? 제도로.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리면 되지. 그러지 않아? 네, 그런 마인드가 사실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은 제한이 없어요. 연임 제한이. 근데 이 장들은 달라. 장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오래 한 사람이 쭉 하면은, 그러면은 부정부패 소지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어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상피제도 있잖아요. 너네 동네는 너는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속으로 하다가 한 번 쉬어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갖고 3년임 허용이고 여기도 3년임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연임 제한이 있다 없다? 연임 제한이 없다. 여기도 연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교육감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하고 교육원 있죠. 교육감과 교육의원 같은 경우는, 교육감하고 교육의원, 여기는요 정당 공천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는 정당 공천이 없어요. 정당 공천이 없어. 나머지는 다 정당 공천인데, 교육자치는 교육에 이 정파적인 이익이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 공천이 없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기간 통합형과 기간 대립형 얘기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관 통합형의 장점은 뭐냐?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책임성 제고. 뭐냐면 한 세력이 여기도 장악, 여기도 장악. 그러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해보고 4년 뒤에 책임 다져라. 이렇게 되는 구조고, 여기는 하는 당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력과 여기 세력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른 세력이 여길 장악하고 여길 장악하고 그러면 서로 막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얘는 견제가 별로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얘는 근데 견제가 크죠. 견제력이. 대신에 얘는 견제가 많은 대신에 버퍼링 걸려. 버퍼링 걸린다고. 버퍼링.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해요. 아니 뭐 하려고 그러면 의회가 반대하고 막 이런 거 계속 거기에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장단점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치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자치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자치 입법권이 있대요. 자치 입법권이 있는데 여러분 알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거고 규칙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거라서 이거 자치 입법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그 자치 조직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이런 게 있죠. 그게 사실은 자치 행정권이에요. 또 말하자면 자치 인사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인사, 재정 이런 것들이 자치 행정권입니다. 이런 건 다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 게 있고 다만 자치재정권은 있는데 지방세의 종목이나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조세 법률주의라 그래서 세금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한다. 국회가 정해주는데 그거에 맞춰서 걷어지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가 거둘 수 있는 거 지방세로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까 이런 결정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자치재정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할 때 예전에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다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빚 얻는 것도 마음대로 얻게 해줘요.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 발행하는 건 나중에 이자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요. 이거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채권 발행을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게 그 액수 정해진 액수를 넘겨서 발행하거나 액수를 발행할 때 요거를 외국에다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근데 예전보다는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끔 허용해줬다. 그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알았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그 위에 자치조직권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있죠. 기준인건비 제도의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의 권한이 확대됐다. 그거 마지막에 보여요? 봤어요 지금? 520페이지에 있는 건데 두 번째 거에 2007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다 그랬죠. 그전에는요 인원 관리를요 다 행안부 다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왜 중앙정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신축성 확보. 그래갖고 중앙정부도 중앙행정기관도 5% 이내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총액만 지키면 인건비 총액만 지키면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과 단위 같은 거 있잖아요. 과 단위 같은 거의 개수도 막 정해줬었거든요. 허락받아야 되고 늘리려면. 근데 그건 자유를 줬어. 그 정도. 이제 국이나 이런 거는 마음대로 못 늘리지만 과 정도는 늘립니다. 중앙행정기관도. 근데 지방자치단체도 그게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총액 인건비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해라. 그런 건데 이게 기준인건비제까지 도입됐다 그랬죠? 이런 게 도입돼 가지고요. 자치조직권의 권한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인건비제는 그냥 기준만 제시해 준다는 얘기니까 또 자율권이 더 넓어졌다. 근데 중앙행정기관은 여전히 총액인건비제 정도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가 기준인건비제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풀어주려고 그래요. 계속.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 좀 봐두시고. 됐죠? 이런 거 자치재정권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봤지만 조직권에서도 그런 얘기는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치사법권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걸 관장을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게 검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판사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할 때 이것도 그림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뭐 제 시간에 끝난 적도 없는데 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국가 권한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할게. 요거를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5권 분립이에요. 왜냐면은 상권 분립이 기초긴 한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사무를요, 선관위를 따로 설치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선관위 행정사무는. 그리고 이 사법도 헌법재판은 기존의 사법부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5개로 쪼개져 있는 거고, 이 속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중앙과 지방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누가 관장하냐면 여기는 국회, 여기는 대통령,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 아닙니까? 중앙이고 여기가 지방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방에서 보면은 여기가 또 쪼개지잖아. 또 쪼개져. 또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광역의회죠. 여기는 기초의회죠. 그죠? 여기는 그리고 아까 여기 장들이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 장. 그래서 아까 뭐 시도지사, 교육감도 있지만 뭐 생략하고, 여기는 시군 구청장. 이렇게 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법부 있잖아요. 여기는요, 자치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대법원, 그 밑에 고등법원, 그 밑에 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시군 법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시군 법원은 이 체계에서 살짝 벗어나서 매우 경미한 사건만 다루는 거예요. 매우 경미한 거, 정식 재판 아닌 거, 그런 것들을 다루느라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게 자치가 아니에요. 절대 자치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저렇게 이제 구조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자치경찰권은 제주도만 가지고 있다 그랬나요? 그랬죠? 제주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경찰단의 단장은요, 제주도지사가 임명해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 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범죄들, 이런 것들을 또 다뤄봐야 될 게 있죠. 여기는 그리고 왜 이런 걸 뒀냐면 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라면서 이 관광특구로 해가지고 여기가 비자 없이 막 들어오고 그래요. 제주도에. 그게 좀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걱정되는 면도 있잖아요. 사실은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치경찰 이런 걸 둬가지고 중앙경찰에서 표준화된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특화하는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구역은 뭐라 그랬어요?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돼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고해 드렸지만 지방행정은 깨알같이 디테일한 이런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알겠죠? 우리나라 제도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알아놓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구역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